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아쉽게도 한 주의 시작인 미국의 시장은 그 흐름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나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패드 의원들의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다우지수는 0.63%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89%,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1.12%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지난주의 상승장을 뒤로하고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다시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3,900선 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었던 만큼 필요 이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선의 안쪽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경기 상황만 놓고 본다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펴보더라도 이번에 터치를 했을 때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의 주가는 장기적인 추세선보다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는 버블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싼 주가도 아니기 때문에 딱 적당한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흥분을 해서 큰 금액의 자금을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시장은 계속해서 패드의 관련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로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파적인 발언에 더 주목을 하면서 이번에는 내려갔다는 분석이고요. 그럼 매파적이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최근에 시장의 랠리는 또 너무 앞서 나갔다고 발언을 했고요. 10월에 CPI 수치가 낮아진 것은 분명하게 좋은 소식이지만 하지만 그건 한 시점의 데이터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건데 시장이 바라고 있는 다음 회의가 마지막 금리 인상은 아닐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금리 또한 한동안은 유지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패드의 부의장은 패드가 향후 더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시장에 좋게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긴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블랙록에서는 증시의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나선 효과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선 효과는 임금하고 물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을 하고 물가가 상승을 해도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약세장의 흐름을 잘 예측을 했다던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인데요. 그의 의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새로운 저점을 볼 거라고 하고요. 그 새로운 저점은 S&P 500 지수가 3000에서 3300선 사이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바닥권의 주가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바닥을 찍은 다음에 연말쯤 해서 반등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은 내년까지는 힘이 들겠지만 2024년부터는 강세장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시장이 내려가면서 3천선의 부근까지 내려가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주장이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장이 회복을 할 거라고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지난 3분기에 반도체 파운드리 1등 기업이죠. 대만의 TSMC를 크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올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매력적인 상태이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반도체 시장도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ETF들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함께 수혜를 볼 거라고 많이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불안정한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흐름이 좋아져도 마냥 좋아할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위기에 대한 언급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시를 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너무 성급하게 비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항상 차분하게 본인만의 투자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본인의 투자의 기준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투자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시장에 덩달아 자신의 투자도 흔들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투자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의 기준을 잘 지켜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